봄바다로. 자동차는 다리 위로 접어들었다. 거대한 다리 난간이 이제 막 3월로 들어선 물빛 하늘을 칸칸이 갈라놓았다. 히로코가 레인보우 브릿지를 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작년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이 다리를 건넜었다.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 어째서 돈이 더 드는 택시를 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 다리를 구경하려고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때 히로코 옆에는 중학생이던 딸 유코가 앉았고 앞자리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히로코 옆에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 이 남자를 생각할 때마다 히로코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앞으로 그저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포기한 히로코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안타깝도록 아름다운 빛을 몰고 온 남자다.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아직도 히로코는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어째서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걸까? 때로는 더럭 의심마저 일었다. 히로코는 올해 만으로 39살이다. 내년이면 40살이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꼼짝없이 중년의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이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호하게 싸워야 하는지 애매하기만 해서 히로코는 얼마 전까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냈다. 거울을 보면 아직 목과 턱에 중년살이 붙지는 않았다. 푹 자고 난 다음 날에는 여전히 피부가 촉촉하게 윤기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온 세상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다. 한때는 차라리 뚱뚱하게 살쪄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겉모습이 분명하게 중년 여인이 되면 자기도 안심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토가 나타나면서 히로코의 그런 망설임은 모조리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히로코는 다시 한번 여자로 살아도 될 목적과 역할을 손에 넣었다. 아직 남자에게 예쁨을 받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일을 깨닫게 해준 이토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와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유부녀인 히로코는 이래저래 고민도 많았다. 어떻게든 육체관계는 쏙 빼고 그저 술이나 식사를 함께하는 즐거움, 그것만 누릴 방법은 없을까 하는 궁리도 했다. 하지만 남자가 그 정도에서 만족할 리가 없어서 중간 단계쯤부터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어쩌면 남자가 열정적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히로코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히로코는 남자와 잤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완전히 사랑에 빠진 유부녀가 되었다. 이토는 그날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진지해. 정말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다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에 빠진 건 처음이야.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이토는 45살이다. 이 나이에라고 읊어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유난히 그 말을 자주 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나도요. 히로코는 그날 시트로 온몸을 둘둘 감은 채 대답했다. 수치심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아이를 낳느라 축 처진 배를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거침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남편 이외의 사람한테서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온 히로코는 어지간히 놀랐다. 이윽고 놀람이 사라지면서 뒤를 이어 찾아온 것은 절절한 감동이었다. 39살 유부녀인 자신에게 그런 말을 속삭여준 남자에게 아무리 많이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였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히로코는 또 좀 더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호텔에서 관계를 맺은 뒤로 한 달이 지났다. 히로코는 피부 손질을 시작했고 세안 크림과 팩을 사들였다. 딸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거울 앞에서 간단한 체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이토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우리 드라이브 갈까? 시원한 해안 어때?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남자와 드라이브를 가다니. 자그만치 10년 만의 일이다. 남편은 자동차로 태워다 주는 일은 했지만 별다른 목적 없이 차를 몰고 나가서 경치를 즐기는 식의 취미는 일절 없었다. 히로코는 이토가 분명히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것이 드라이브가 아니라 대뜸 호텔에 가자는 청이었다면 분명 히로코는 서글펐을 것이다. 그저 몸뚱이에만 정신이 팔린 거라고 의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첫 정사 후의 데이트를 드라이브로 하자고 한 것이다. 히로코는 남자가 한 말을 믿기로 했다. 나는 진심으로 열애에 빠진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먼 곳까지 나가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성교를 위한 장소로 직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누릴 특권이다. 히로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회하는 멋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굳이 돌아서 가는 길이 바로 사랑의 열정이고 그런 열정이야말로 사랑에 빠진 유부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약속한 토요일, 히로코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다.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데다가 도시락까지 준비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히로코는 그럴싸한 명목을 들이밀었다. 영어학원 친구들하고 유채꽃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딸아이를 고등학교에 합격시킨 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에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했었다. 그런데 그 학원이 히로코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던가. 이토와 만난 것도 바로 그곳이었다. 학원이 있는 역 앞에 커다란 빌딩에 그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었다.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을 때 아주 잠깐, 겨우 1, 2분이었지만 정전이 돼서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때 긴급 전화로 침착하게 관리실과 연락을 취하는 그의 옆 얼굴에서 히로코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모든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히로코 외에도 학원 친구 2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토는 그 여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부터 둘이서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고 계속 우겼는데 히로코는 그의 그런 어린애 같은 거짓말조차 너무나 기뻤다. 여자를 밝히지 않는 듯한 구석이 곳곳에서 역력하게 보였다. 어느새 2사람은 빌딩 안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이윽고 가까운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거기까지가 몹시도 길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맨 처음 그가 자신의 단골바에 데려간 날 돌아오는 길에 육교 위에서 키스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앞부분에 비해서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둘이 만나기 시작한 후부터 히로코는 키스까지는 가능하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인간은 스스로 정해놓은 지점까지는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 그다지 망설이는 일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였다. 히로코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곧바로 사내 결혼을 한 터라 남자라고는 남편밖에는 몰랐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예 믿지도 않을 테지만 지금 40대에 접어든 세대라면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토는 말하자면 여자로서 뭔가를 알게 된 히로코의 첫 남자인 셈이었다. 아무튼 그날 밤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났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 마시지도 못하는 포도주를 깜빡 취하도록 마셔버린 일, 도무지 잡히지 않던 택시,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아플 만큼 자신의 손목을 움켜잡던 이토의 소나귀. 히로코는 결코 후회는 하지 않았다. 후회란 두 번 다시 똑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히로코는 어떤가? 이렇게 붕 들뜬 채 남자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지 않은가? 이토의 자동차는 제법 오래된 차였다. 시트도 색이 바랬다. 그러나 차 안은 대단히 청결했다. 히로코가 싫어하는 차 액세서리도 없었고 방향제나 꽃무늬 티슈 상자도 없었다. 어쩌면 이토는 드라이브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모두 치웠는지도 모른다. 단 한 가지, 와이퍼 옆에 교통안전 부적이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다. 이토의 아내가 절에서 받아온 것일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부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선 중년 여자가 눈앞에 선연하게 떠오른다. 그 여자는 결코 미운 얼굴은 아니고 오히려 청초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다른 여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지라 알 수는 없지만 불륜의 사랑에 빠졌을 경우에 상대 아내의 이미지는 무조건 현명하고 얌전하지 않을까. 히로코는 불륜 상대 아내를 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여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히로코 자신도 가정을 가진 주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약점이 상대 여자에 대해서 최대한 선량한 감정을 품게 한다. 그래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연애는 이토록 순수하고 서투를 수밖에 없다고 히로코는 생각했다. 일단 두 사람은 서로 몸을 허락했으니까 다음에 만나게 되면 벌써 타성이 붙어서 남자 쪽은 은근히 뻔뻔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토는 어떤가? 드라이브 가자, 봄바다를 보러 가자 하면서 소년 같은 부탁을 해온 것이다. 춥지 않아? 아까부터 이토는 자꾸 날씨에 신경을 썼다. 3월 초인데도 아침부터 날씨가 쌀쌀했다. 도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새파랗게 개은 하늘도 이런 차가운 기류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안은 마침 맞은 따스함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전혀 춥지 않아요. 히로코가 대답하자 남자는 어디 정말 안 추워? 하면서 히로코의 오른손을 꼭 쥐었다. 그러고는 손이 차가운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투가 너무도 다정해서 히로코는 기쁨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빈혈 기미를 보이는 히로코는 기온이 떨어지면 손발이 차갑게 굳어버리는데 그런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달에 한두 번 히로코의 침대로 기어드는 남편도 그런 데는 전혀 무관심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내 손끝까지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억에 새기려고 한다.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랑. 그것은
20년 만에 히로코의 가슴에 찾아온 달콤하고도 안타까운 손님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지만 마흔이 머지않은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인지 히로코는 잘 알고 있었다. 중년 여자에게는 웬만해서 노크를 하지 않는 손님이다.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가 버리는 무정한 손님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로코를 찾아주었다. 조심조심 문이 열렸고 이제 그는 히로코의 응접실에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다. 히로코는 선택받은 여자였다. 지저분한 정사에 빠지는 일은 흔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맛보는 유부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나처럼 평범한 주부에 어떤 점이 좋았을까? 히로코는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 즉시 가장 듣고 싶던 대답을 해주었다. 오전 시간에 그 학원에 들락거리는 부인들은 수두룩했지만 당신처럼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없었어. 난 첫눈에 반했는걸. 히로코는 결코 자기애가 강한 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울을 바라보면 거의 진실에 가까운 지점까지 자신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들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과 기준을 갖는다고 생각할 만큼 로맨티스트이기도 했다. 그래서 히로코는 침대 위에서 그가 속삭여준 사랑한다, 아름답다 하는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정말로 히로코는 후회하지 않았다. 남편이 아닌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을. 물론 한동안 남편의 자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딸의 시선이어서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자신의 뒷모습을 딸아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등에 식은땀이 났다. 만일 이토와의 일이 발각된다면 남편보다 오히려 딸이 더 분노하고 슬퍼할 거라고 생각하면 몸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남편과 딸아이 모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히로코의 가슴에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것은 이토와의 애틋한 하룻밤의 기억이었다. 서로 얼굴이 빨개질 만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불이란 불은 다 껐다. 침대 협탁 밑에 조그만 등이 있었는데 그것만은 어쩔 수 없어서 두 사람의 벗은 몸은 검은 실루엣이 돼서 떠올랐다. 점차 어둠에 눈이 익으면서 히로코는 남자의 얼굴과 가슴을 볼 수 있었다. 이토는 키가 크고 어깨도 넓은 데다가 단단한 근육이 붙어 있었다. 그 몸이 상하 운동을 할 때 넓은 천장처럼 히로코 위를 덮었다. 남자의 거무스레한 가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벗은 몸도 분명히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히로코는 살이 찌기 시작한 자신의 배와 확연하게 늘어지기 시작한 가슴을 떠올렸다. 그러나 남자는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몸이야. 거짓말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히로코의 내부에서 미약하게나마 들려왔지만 그것은 금세 지워져 버렸다. 거짓말이 아닐 거야. 이 사람의 눈에는 내 몸이 분명 그렇게 비치는 거라고.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39살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수 있으랴. 그래도 어둠 속에서 히로코는 시트를 끌어당겨 애써 몸을 감추었다. 남자는 한사코 그것을 벗기려고 했다. 침대 위에서 시트를 둘러싼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히로코는 그 일에도 크게 감동했다. 이 세상에 벗은 내 몸을 좀 보겠다고 이토록 진지하게 화를 내는 남자가 있다니. 이토록 열심히 시트를 뺏으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니.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애초에 도심의 호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히로코의 일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일이었다. 이토는 히로코를 아카사카의 호텔로 데려갔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 본 것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다. 호텔의 침구는 너무도 허술해서 시트와 이불 뿐이었다. 히로코는 곧바로 시트를 빼앗겼고 모든 것을 남자 앞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히로코는 머릿속에 심지 같은 게 스르르 풀려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명백하게 행복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감을 남자에게 너무 쉽사리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자신이 행복에 젖어 있다는 것을 남자에게 들켜서도 안 되었다. 오늘 이토의 목적은 봄바다를 향해 드라이브 하는 것이다. 이 시간이라면 에노시마까지 나가도 오늘 안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남편은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저녁 식사는 오는 길에 먹고 온다고 했다. 딸한테는 냉장고에서 적당히 꺼내 먹으라고 해두었는데 그 아이 성격으로 보아서 친한 친구들을 불러들여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도 갈 것이다. 히로코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딸아이는 지금 부모 형제보다 친구가 더 소중한 나이였다. 그러나 주부로서 히로코는 참으로 오래 꼬박 17년 동안 남편과 자식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그것은 물론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이었지만 지금 히로코는 또 다른 행복, 전혀 다른 소중한 것을 만나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 이 사람과 나는 황혼의 바다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빨간 빛일지 붉은 자줏빛일지 히로코는 알 수가 없었다. 오래도록 황혼이 깃든 해변에 나가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과 나는 다정하게 포옹하고 입맞춤을 나눌 것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것이다. 침대 위의 행복은 너무도 거칠어서 히로코는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봄바다가 이제부터 몰고 올 행복은 너무도 맑고 정갈한 모습일 것이므로 고스란히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이런 행복이 거듭된다면 히로코의 죄도 말끔히 씻겨 나갈 것이다. 호텔 침대에서의 행복은 봄바다의 행복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될 죄인 것이다. 저기 껌 씹을래요? 그래. 딸기맛 껌은 어제 히로코가 슈퍼에서 산 것이다. 달콤하고 조그맣고 예쁘장한 것을 사들인 건 딸아이가 소풍 가던 때 이후 처음이었다. 네모난 껌을 입에 넣어주는 순간 히로코의 손가락이 남자의 이에 닿았다. 뜻밖에도 단단했다. 남자의 침이 살짝 묻은 엄지와 검지로 이번에는 자신의 입에 껌을 넣었다. 딸기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살과 살을 맞비빈 남녀가 어린애 같은 한때를 보내는 것이 마치 연극 같아서 너무나 즐거웠다. 나 에노시마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히로코가 말했다. 저기요, 가마쿠라에도 가요. 차 세워놓고 잠깐 거리 구경하게요. 저 가마쿠라까지 갈 건 없고. 껌을 씹느라 남자의 발음은 약간 불확실했다.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신요코하마 쪽도 괜찮잖아? 네? 신요코하마에도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가 아니라 우리 둘만 있을 곳으로 가자 이 말이야. 히로코는 입을 다물었다. 솔직히 그런 쪽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히로코의 상상은 이런 것이었다. 바닷가에서 입을 맞추면서 이토는 자신의 가슴을 더듬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미 해본 일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어디 호텔에라도 들렀다가 가자고 애원할 것이다. 그러나 히로코는 고개를 젓는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아무리 늦어도 남편은 밤 9시까지는 돌아온다. 그보다 늦어지면 딸아이까지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히로코가 시간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면 이토는 그래도 꼭 호텔에 들렀다가 가자고 마구 졸라댈 것이다. 억지로라도 히로코의 시간을 뺏으려고 할 것이다. 마치 첫 정사 때에 시트를 억지로 벗겨냈듯이. 그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면, 그렇다면 히로코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그런 실강이는 반드시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의 시계는 낮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양은 하늘 저 꼭대기에 떠 있고 날이 저물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시간에 벌거벗고 서로 끌어안는 남녀가 있다니. 히로코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짓은 마땅한 시간, 사방이 어둠에 휩싸인 시간에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히로코는 자기 생각을 입 밖에 내고 말했다. 아이, 싫어요. 아직 날이 이렇게 환한데. 그러나 이토는 그 말을 그저 단순한 수치심과 그에 따른 애교쯤으로 파악한 모양이었다. 환하든 컴컴하든 상관없어. 대낮에도 러브호텔 주차장은 꽉 들어차는데 뭐. 네? 러브호텔에 가는 거예요? 히로코는 큰 공포감으로 가슴이 꽉 막혔다. 결혼 전에 남편과 러브호텔에 두어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혹시 누가 볼까 두려워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하물며 지금 히로코는 남의 아내인 것이다. 일반 호텔이라면 또 몰라도 러브호텔이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장면을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다. 남편이 용서해 줄 리가 없는 것이다. 저기요, 일반 호텔로 하면 안 돼요? 요코하마까지 조금만 더 가면 제대로 된 호텔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당신 참 겁이 많구만. 이토는 히로코의 애원을 웃음으로 날려버렸다. 차에 탄 채로 얼른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봐. 그리고 일반 호텔은 아직 체크인할 시간이 안 됐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덜컹덜컹 청소기 돌리고 있을걸? 그런 데는 도무지 분위기가 나지 않아. 이토는 덧붙였다. 게다가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호텔에 들어가면 이따 밤에 나와도 하루치 요금을 다 내라고 한다니까. 정말 말도 안 돼. 아, 그런 것이었구나. 히로코는 계단에서 갑자기 떠밀린 듯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모든 비용은 이토가 지불했다. 자기 몫의 식사값만이라도 내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었다. 그렇지만 이토도 평범한 셀러리맨이다. 집안 사정을 자세히 들은 적은 없지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둘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의 용돈이 넉넉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미 관계를 가진 이상 앞으로는 체면 차릴 것 없이 현실적으로 지내자. 아마 그런 뜻일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러브호텔은 일반 호텔의 몇 분의 1 정도만 내면 되는 모양이었다. 두 번째 정사에 벌써 이토는 그런 곳에 가자는 것이다. 난 정말 곤란해요. 러브호텔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봤다가는 큰일 날 텐데. 들킬 리가 없다니까. 러브호텔이라는 데는 절대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다 꾸며놓았어. 히로코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고 저녁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한 듯 허락하지만
결국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아예 이 길로 호텔에 들어가서 일찌감치 끝내고 남편과 아이가 돌아올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지 따져 보았다. 전자가 위험성은 적다. 그러나 지금 딱 잘라 거절한다면 이토는 무척 기분이 상할 것이다.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다. 봄날 오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호텔에 들어가네 마네해가며 다투는 것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 끝에 언뜻 오늘 입고 온 속옷까지 생각났다. 이 도와 만날 때는 반드시 외출용 속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런 걱정은 없었다. 히로코의 침묵을 허락이라고 여긴 모양이었다. 이토는 흰 요코하마라고 표시된 고속도로 출구로 향했다. 그곳은 참으로 기묘한 지역이었다. 신칸센 안에서 내다볼 때는 몰랐는데 제법 큰 숲이 남아있구나 했는데 그 옆으로 몇 층이나 되는 빌딩이 보였다. 미처 개발이 덜 끝난 나지막한 산의 초입에 작은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도회지와 자연이 아직 제대로 어우러지지 못해서 서로 어깨를 밀쳐가며 다투는 듯한 분위기였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선 자동차는 일단 역 쪽으로 가더니 이윽고 국도로 들어섰다. 도로 양쪽으로 중고차 센터와 작은 공장들이 가득했다. 이상하네. 밤에 이쪽으로 호텔 간판이 쭉 보였었는데. 이토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토요일인데도 자동차 왕래가 빈번했다. 먼지를 허옇게 뒤집어 쓴 트럭이 살벌하기 짝이 없는 풍경과 너무도 잘 어울렸다. 저기 있네. 그 트럭이 달려간 쪽에 무기질의 흰 빌딩이 보였다. 그러나 다가갈수록 무기질로만 보이던 빌딩의 창문이 제법 예쁘장하게 꾸며져 있다는 게 눈에 잡힌다. 손잡이마다 로코코풍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동시에 큼지막한 호텔 간판도 시야에 들어왔다. 안 돼. 절대 안 돼. 관둬요, 제발. 히로코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정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대낮에 호텔 쪽을 향해 좌회전하다니.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자신의 비밀이 단숨에 수십 명의 타인들에게 목격되는 것이다. 그럼 대체 어디가 좋다는 거야? 벌써 같은 곳을 몇 번이나 빙빙 돌았잖아. 적어도 큰 도로 옆만은 피해달라고 히로코는 애원했다. 부르퉁에서 입을 꾹 담은 이토는 거칠게 차를 몰았다. 이윽고 전방 200m 우회전이라는 입간판이 보였다. 저기라면 괜찮지? 공장지대의 한가운데를 한참 달려가니 한눈에 그런 종류의 호텔이라고 알아볼 건물이 보였다. 이미 주차장에는 사륜 구동차 2대와 하얀 승용차 1대가 정차해 있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 즐겨 타는 자동차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슬그머니 내렸다. 호텔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셨다. 히로코는 도시락을 차에서 꺼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러브호텔 방 안에서 김밥과 달걀말이를 입에 넣는 건 너무 비참했다.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 각 방에 패널이 붙어 있었다. 그건 예전에 히로코가 가본 러브호텔과 별반 다른 데가 없었다. 302호실이 좋겠군. 이토가 말했다. 그때 휘어가실 분 5,000에서 8,200엔 이라는 글씨가 언뜻 보였다. 너무도 싼 그 가격에 히로코는 슬펐다. 봄바다에서 보냈어야 될 하루가 싸구려 방으로 바꿔치기 되다니. 길고 긴 복도였다. 한쪽으로 쭉 들어선 방문은 한결같이 흰색이었고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토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다.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진 방이었다. 벽 하나를 온통 차지한 거울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열대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미치겠구만. 이토가 나지막하게 웃었다. 지독히 비열한 웃음이었다. 완전히 젊은 애들 취향에만 맞춰놨구만. 그러면서도 문 옆에 장롱을 열고 웃옷을 벗어 걸었다. 히로코가 쳐다보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바지까지 훌훌 벗더니 옷걸이에 꼼꼼하게 걸었다. 그 순서가 집에 돌아온 남편과 너무도 똑같다는 것을 히로코는 깨달았다. 이토는 앞단추 없는 스웨터도 벗었다. 속옷 차림의 남자는 지독히 얼빠지게 보인다. 메리아스는 아마 새로 산 것이리라. 온통 파란 방 안에서 그 메리아스만 하얗게 빛났다. 팬티는 푸른 빛이 감도는 재미있는 무늬였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히로코가 속옷을 이것저것 골라 입고 온 것처럼 이토도 저 속옷을 꼼꼼하게 골라 입고 왔을까. 이윽고 그는 히로코에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다. 오랜 입맞춤 동안 히로코는 남자의 배가 꽤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키가 커서 그리 뚱뚱해 보이지 않았는데 속옷 차림의 배는 가슴 바로 밑에서부터 볼록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먼저 샤워하고 올게. 이토는 그 말 뒤에 써먹으려고 미리 준비라도 했는지 히로코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샤워 같이 할까? 아니요. 히로코가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그다지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욕실문 너머로 사라졌다. 이윽고 길고 긴 소변 보는 소리가 들려왔다. 히로코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러브호텔의 이불이 이런 모양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히로코가 집에서 덮는 것과 너무 비슷했다. 꽃무늬 이불에 새하얀 목면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히로코는 할 일 없이 베갯머리의 버튼을 눌러보았다. 록음악이 툭 튀어나왔다. 다른 버튼을 눌렀다. 방의 등불이 꺼지고 천장에 조그만 파란색 조명만 남았다. 아마도 바닷속에 있는 듯한 효과를 노린 것인지도 모른다. 히로코는 다음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다정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히로코는 잠시 그 음악에 빠져드는 척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은 봄바다에 가고 싶었어. 그와 나는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서 손을 마주잡고 나란히 서서 먼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싶었어. 그랬는데 바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히로코는 지금 가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페인트로 열대어와 해초를 엉성하게 그려넣은 싸구려 바다. 그렇지만 히로코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바다다. 뭔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히로코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 실망이라는 것이 불쑥 머리를 쳐들 것만 같았다.